새벽 4시 반. 아직 세상이 잠들어 있을 때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은 이미 일어나 있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어둠에 쌓여 있고 거리엔 아무도 없지만 그들의 하루는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조용히 이불을 걷어내고 발소리 하나 내지 않으려 조심스레 움직이는 그 모습에는 가족을 향한 세심한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찬 바람이 얼굴을 핥히어도 비가 내려도 눈이 와도 아버지들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낡은 가방 하나 메고 때로는 도시락을 들고 때로는 작업복 차림으로 집을 나섭니다. 그 뒷모습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게, 생계를 이어가야 한다는 무게, 그리고 꿈보다 현실을 택해야 하는 어른의 무게가 말입니다. 골목길 가로등 아래로 지나가는 그림자. 그 그림자는 혼자가 아닙니다. 온 나라 곳곳에서 수만 명의 아버지들이 같은 시간, 같은 마음으로 집을 나서고 있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지만 같은 책임감으로 무장한 채 하루를 시작하는 대한민국의 아버지들. 그들의 발걸음 소리가 모여 우리나라의 아침을 깨우는 첫 번째 종소리가 됩니다.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는 새벽길에서, 아무도 격려해주지 않는 출근길에서도 그들은 묵묵히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집에는 지켜야 할 소중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따뜻한 이불 속에서 단잠을 자고 있을 아내와 아이들을 생각하며 오늘도 또 하루를 버텨낼 힘을 얻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아버지들의 하루가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은 언제나 자신이 아닌 가족을 택했습니다. 20살 청년 시절에 품었던 화가의 꿈, 음악가의 꿈, 작가의 꿈들은 결혼과 함께 서랍 깊숙이 접혀져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가장이라는 새로운 꿈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빠, 이거 사주세요. 아이가 조르는 장난감 하나, 엄마, 학원 등록비 필요해요. 자녀가 내미는 등록 신청서 하나. 그때마다 아버지들은 주저없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설령 그 지갑이 텅 비어 있어도 빚을 내서라도 아이들의 요구를 들어주려 했습니다. 자신이 먹고 싶었던 것, 사고 싶었던 것들은 늘 다음해로 미뤄졌습니다. 백화점을 지나다가도 자신의 옷은 보지 않습니다. 아이들 옷가게로 발길을 돌리죠. 신발을 사러 가도 자신의 구두는 낡았는데 아이들 운동화부터 고릅니다. 아버지들에게 나라는 존재는 늘 뒷전이었습니다. 그들의 우선순위에서 1순위는 언제나 가족이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취미생활을 즐기는 동안 아버지들은 부업을 찾았습니다. 주말에 쉴 수도 있었지만 아이들 학비와 생활비를 위해 택시를 몰거나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놀 시간도, 혼자만의 여가 시간도 모두 가족을 위해 내어주었습니다. 그래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후회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좋은 성적표를 가져올 때, 아내가 고마워할 때, 가족이 함께 웃을 때마다 아버지들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꿈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더 큰 꿈으로 바꾼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대한민국은 눈부신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 성장의 뒤편에는 수많은 아버지들의 땀과 눈물이 스며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장 기계 소음 속에서, 시멘트 가루가 날리는 건설 현장에서, 뜨거운 용광로 앞에서 그들은 묵묵히 일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뚫렸습니다. 그 아스티트 위엔 아버지들의 발자국이 새겨져 있습니다. 포항제철이 세워졌습니다. 그 높은 굴뚝엔 아버지들의 숨결이 서려 있습니다. 현대, 삼성, LG. 지금의 대기업들이 하나씩 설립될 때마다 그 기초를 다진 건 바로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이었습니다. 헬멧을 쓰고 안전화를 신은 채 무거운 자재를 나르고 높은 곳에서 용접을 했습니다. 위험한 작업이었지만 누군가는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언제나 아버지들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퇴근길 버스 창가에 머리를 기댄 채 졸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 손에는 기름때가, 얼굴에는 먼지가 묻어 있어도 그 표정은 평화로웠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무사히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다는 안도감, 그리고 내일 받을 월급을 생각하며 가족들 얼굴을 떠올리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은 나라를 세웠습니다. 거대한 설계도도 없이, 화려한 비전도 없이 그저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벽돌을 쌓고 철근을 세우고 기계를 돌렸습니다. 그들이 흘린 땀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냈습니다. 괜찮다. 대한민국 아버지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허리가 아파도 괜찮다고, 야근이 힘들어도 괜찮다고, 월급이 적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괜찮았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저 괜찮지 않다고 말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막걸리 한 잔을 기울이는 아버지의 뒷모습. 그 술잔 속에는 하루 종일 참았던 고단함이, 말하지 못한 고통이, 숨겨왔던 서러움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에야 비로소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그제야 하루를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미뤘습니다. 병원비가 아깝고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그 시간에 일을 더하면 돈을 더 벌 수 있고 그 돈으로 아이들에게 더 좋은 것을 사줄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자신의 건강보다 가족의 미래가 더 중요했습니다. 친구들의 모임에도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회비가 부담스러웠고 그 시간에 집에 있으면서 가족과 함께 보내고 싶었습니다. 혹은 그 시간에 쉬어야 내일 일할 힘이 생긴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죠. 점점 친구들과는 멀어지고 혼자만의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하지만 가족들 앞에서만큼은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웃어 보였고 아무리 아파도 건강한 척했습니다. 아버지가 힘들어하면 가족들이 걱정할 것이고 그러면 아이들이 공부에 집중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약함은 사치였습니다. 가장에게는 강해야 할 의무만 있었을 뿐입니다. 긴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겁지만 집 앞에 다다를수록 조금씩 빨라집니다. 아무리 힘든 하루였어도 집만 보이면 마법처럼 힘이 났습니다. 불 켜진 창문 너머로 보이는 가족들의 실루엣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아빠 왔다 하고 달려오는 아이들. 그 순간만큼은 하루 종일 쌓인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을 안고 돌려주며 웃는 아버지의 얼굴에는 진짜 행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하루를 버텨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가족들과 함께하는 저녁 시간. 아이들이 하루 있었던 일들을 제잘제잘 이야기하고 아내가 반찬을 하나씩 놓아주는 그 평범한 일상이 아버지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고급 레스토랑보다도 가족과 함께하는 집밥이 더 맛있었습니다. 때로는 아이들의 숙제를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비록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한 아버지였지만 아이가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밤새워서라도 함께 고민했습니다. 정답을 알려주는 것보다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의 소중함을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잠들기 전 아이들의 이불을 덮어주며 이마에 키스를 해주는 아버지. 그 작은 의식 하나하나가 아버지에게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내일도 이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스스로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가족의 평화로운 잠자리가 아버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그 세월 동안 아버지들의 손은 더욱 거칠어졌고 어깨는 더욱 굽어졌으며 머리에는 흰 머리카락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향한 사랑, 책임감, 그리고 희생정신은 여전했습니다. 어느덧 아이들이 자랐습니다. 대학에 진학하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자신들만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제야 아이들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했는지를. 자신들이 아버지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그 무게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성인이 된 자녀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괜찮았다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괜찮다의 의미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정말 괜찮았다는 뜻이 아니라 너희들 때문에 모든 고생이 의미 있었다는 뜻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거칠어진 손을 바라보며 생각해봅니다. 이 손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얼마나 무거운 것들을 들어 올렸는지, 얼마나 많은 사랑을 전해왔는지를 말입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 하나하나가 가족에 대한 사랑의 증표였고 손등의 상처 하나하나가 희생의 흔적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와 함께 걷는 시간이 소중합니다. 예전에는 아버지보다 앞서 걸었지만 이제는 아버지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걷습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맞춰 천천히 살아왔다는 것을. 자신의 속도가 아닌 가족의 속도로 평생을 살아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는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아버지가 우리를 지켜주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지켜드려야 할 차례입니다. 하지만 막상 그 역할을 하려 하니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것을 어려워하시고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십니다. 아버지, 이제는 저희가 도와드려야죠.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괜찮다고 하십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만 했던 분이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색하고 부담스러우실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병원에 모시고 갑니다.
예전에는 우리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하셨던 아버지를 이제는 우리가 모시고 갑니다. 검사를 받으시는 동안 우리는 기다립니다. 마치 어린 시절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려주셨던 것처럼요. 그리고 다짐합니다. 아버지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요. 새 옷을 사드리고 맛있는 음식을 사드리고 여행도 함께 갑니다. 예전에 아버지가 우리에게 해주셨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에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해드려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100분의 1도 갚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가끔 아버지와 대화를 나눕니다. 예전에는 바빠서 못했던 대화들을 이제야 나눕니다. 아버지의 젊은 시절 이야기, 우리를 키우면서 있었던 일들,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들을 들어봅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에 대해 정말 모르는 것이 많았다는 것을. 이제라도 더 많이 알아가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의 모든 아버지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당신들의 땀과 눈물이 있었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당신들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맨손으로 시작해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만들어낸 기적. 그 기적의 중심에는 바로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도 못했고 역사책에 이름이 남지도 않았지만 당신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공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농토에서, 바다에서, 사무실에서 묵묵히 일하며 가족을 지키고 나라를 세운 당신들. 자신의 꿈보다 가족의 꿈을 우선시하고 자신의 행복보다 가족의 행복을 먼저 생각한 당신들. 평생을 희생하면서도 희생한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은 당신들. 이제 그 아버지들의 아들, 딸들이 어른이 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들에게서 배운 책임감과 희생정신, 가족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들의 가르침이 대를 이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아버지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당신들의 삶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의 사랑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기억할 것이고 당신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의 아버지들. 당신들은 우리의 영원한 자랑입니다.